안녕하세요. 부동산 절세 시대 김리석 회계사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조합원 입주권의 일시적 2주택 비과세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려고 해요. 많은 분들이 입주권 투자 같은 부분을 많이 하실 텐데 그랬을 때 비과세 혜택을 어떻게 받을 수 있냐라는 내용인데요. 우선은 조합원 입주권의 변환 과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게요. 자, 그림 한번 보시겠습니다. 자, 내가 주택을 하나 취득했습니다. 주택을 하나 취득했고 그 주택을 보유하고 있다가 관리계획 처분 인가라는 걸 받아요. 그때까지 기간을 우리가 주택으로 보고요. 그리고 관리계획 처분 인가가 난 그 시점부터 준공하는 그 시점까지를 세법에서는 조합원 입주권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준공이 된 이후부터는 다시 이제 주택으로 변환이 되는 거고요. 조합원 입주권은 관리계획 처분 인가가 났을 때부터 조합원 입주권으로 변환이 된다 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조합원 입주권 비과세 정리의 그 첫 번째는 내가 조합원 입주권을 하나 들고 있는데 그 이후에 주택을 하나 취득한 다음에 조합원 입주권을 양도했을 때에 비과세를 적용받겠다는 겁니다. 자, 그랬을 때 조합원 입주권은 원조합원만 해당되고 승계조합원은 해당이 되지 않습니다. 자, 여기서 승계조합원하고 원조합원이 뭔지 궁금하실 수 있는데 승계조합원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관리계획 처분 인가일 이후에 취득한 조합원 입주권을 승계조합원 입주권 이라고 하고요. 관리계획 처분 인가일 이전에 취득한 조합원 입주권을 원조합원 입주권이라고 합니다. 뒤에서 계속 설명을 드리겠지만 승계조합원이라고 하면 관리계획 처분 인가일 이후에 조합원 입주권을 취득해서 가지고 있으면 내가 승계조합원이고 그 이전에 취득해서 보유하고 있으면 이제 원조합원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조합원 입주권 양도 시 비과세 혜택인데요.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 조합원 입주권 양도 시에 비과세를 적용합니다. 1, 2, 3번을 모두 만족해야 비과세 혜택을 적용받을 수 있는데 그 첫 번째가 관리계획 처분 인가일 현재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갖춰야 됩니다. 즉 관리계획 처분 인가일을 기준으로 해당 주택에 대해서 2년 보유 또는 취득 당시 조정 대상 지역이 1하면 2년 거주 요건을 만족해야 되고요. 두 번째로는 양도일 현재 1조합원 입주권 외에 한 주택을 소유한 경우 한 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3년 이내에 조합원 입주권을 양도해야지만 조합원 입주권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3년 이내에 양도하지 않더라도 비과세로 인정받을 수 있는 사유가 법에서 있긴 한데 그 사유가 실생활에서는 흔하지 않는 걸로 봐서 제가 내용에서는 일단 제외는 했고요. 세 번째로는 양도 당시 조합원 입주권의 실질 거래가액의 합계액이 9억 원을 초과하지 않는 경우라고 한다면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말로 설명드리면 이해가 힘드실 것 같아서 그림으로 정리를 했습니다. 내가 조합원 주택이 하나가 있는데 관리계획 처분 인가일 시점에 2년 이상 보유를 하고 취득 당시 조정 대상 지역 1하면 2년 이상 거주를 해야 되고요. 그 이후에 이제 주택을 취득한 다음에 그 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3년 이내에 조합원 입주권을 양도를 하면 그 조합원 입주권 양도에 대해서는 비과세 혜택을 주겠다는 거고요. 그게 첫 번째 케이스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케이스는 내가 주택을 하나 가지고 있는데 조합원 입주권을 취득한 다음에 주택을 처분했을 때 그 주택에 대해서 비과세 혜택을 주겠다는 건데 이때 조합원 입주권은 승계조합원만 해당되고 원조합원은 해당이 안 됩니다. 자, 내용을 한번 보겠습니다.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조합원 입주권을 취득함으로써 일시적으로 1주택과 1조합원 입주권을 소유하게 된 경우 종전의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이 지난 후에 조합원 입주권을 취득하고 그 조합원 입주권을 취득한 날부터 3년 이내에 종전 주택을 양도하면 비과세 혜택을 주겠다는 겁니다. 자, 그림으로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내가 주택을 하나 가지고 있었는데 관리계획 처분 인가일 이후에 조합원 입주권을 하나 샀습니다. 주택을 취득하고 1년이 지난 후에 승계조합원 입주권을 하나 사고요. 그 조합원 입주권을 취득한 날로부터 3년 이내에 주택을 팔면 그 주택에 대해서 비과세 혜택을 주겠다는 건데 그때 주택 같은 경우에는 2년 보유 요건과 취득 당시 조정 대상 지역 1하면 2년 거주 요건을 만족해야 됩니다. 자, 그게 케이스 2고요. 케이스 3입니다. 내가 주택을 하나 가지고 있었는데 조합원 입주권을 취득한 다음에 주택을 처분했을 때 비과세 혜택을 주겠다는 겁니다. 이것도 승계조합원만 해당되고 원조합원은 해당이 안 되는데 자, 이 내용은 앞의 내용과 약간 유사한데 앞의 내용은 조합원 입주권 취득한 다음에 3년 이내 주택을 처분하면 그 주택에 대해서 비과세 혜택을 주겠다는 건데 이 케이스 3는 조합원 입주권을 취득한 날로부터 3년이 지나더라도 주택을 팔면 비과세 혜택을 주겠다는 겁니다. 자, 내용 보시겠습니다. 국내에 한 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조합원 입주권을 취득
취득함으로써 일시적으로 1주택과 1조합원 입주권을 소유하게 된 경우 조합원 입주권을 취득한 날부터 3년이 지나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로서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때에는 비과세 혜택을 주겠다는 겁니다. 그 첫 번째로는 재개발 사업, 재건축 사업 또는 소규모 재건축 사업의 관리계획 처분 등에 따라 취득하는 주택이 완성된 후 2년 이내 그 주택으로 세대 전원이 이사하여 1년 이상 계속하여 거주할 것과 재개발 사업, 재건축 사업 또는 소규모 재건축 사업의 관리 처분 계획 등에 따라 취득하는 주택이 완성되기 전 또는 완성된 후 2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할 것, 이 두 가지 요건을 모두 갖추면 비과세 혜택을 주겠다는 건데, 자, 또 그림으로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내가 A주택을 하나 가지고 있었는데 관리계획 처분 인가일 이후에 승계조합원 입주권을 하나 샀습니다. 그리고 그 승계조합원 입주권을 취득하고 3년이 지난 후에 A주택을 양도를 하면 그 A주택에 대해서 비과세 혜택을 주겠다는 거죠. 자, 앞의 내용하고 조금 다른 것은 앞의 내용은 주택 취득하고 1년이 지난 후에 승계조합원 입주권을 취득을 해야 되는 요건이 있었는데, 지금 이 케이스에서는 주택 취득 후에 1년이 지난 후에 조합원 입주권을 취득해야 되는 요건은 없습니다. 자, 그랬을 때 A주택 양도할 때 비과세 혜택은 그림의 내용 보시면 이 세 가지 요건을 모두 만족해야 비과세 혜택을 줄 수 있는데, 첫 번째로는 입주권이 주택으로 완성된 후 2년 이내 그 주택이라고 하면 입주권이 주택으로 된 그 주택을 말하죠. 편의상 B주택이라고 할게요. 그래서 입주권이 주택으로 완성된 후 2년 이내에 B주택으로 이사하고 1년 이상 그 주택에 거주를 해야 되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입주권이 주택으로 완성되기 전 A주택을 양도하거나 또는 완성된 후 2년 이내에 A주택을 양도해야 되고요. 그리고 양도하는 A주택은 보유기간 2년과 취득 당시 조정대상 지역 1하면 거주기간 2년을 만족해야지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케이스 4입니다. 재개발 재건축 사업 주택을 내가 하나 보유하고 있다가 대체주택을 하나 취득한 다음에 대체주택을 처분했을 때 비과세 혜택을 주겠다는 겁니다. 자, 이것은 내가 이제 보유하고 있는 주택이 재개발이라든지 재건축 사업으로 공사를 진행하고 이제 멸실이 될 텐데, 그러면 나는 어쩔 수 없이 이사를 갈 수밖에 없잖아요. 그랬을 때 대체주택을 취득하고 그 대체주택에서 살다가 재개발 재건축 주택으로 공사가 완료되고 이게 완공이 됐을 때 다시 이 주택으로 이사를 간 다음에 대체주택을 파는 경우에 이 대체주택에 대해서 비과세 혜택을 주겠다는 겁니다. 자, 내용 보시겠습니다.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에 대한 재개발 사업, 재건축 사업 또는 소규모 재건축 사업의 시행기간 동안 거주하기 위하여 다른 주택을 취득한 경우로서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 대체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비과세 혜택을 주겠다는 겁니다. 이 경우 그 주택에 대해서는 보유기간과 거주기간에 제한을 받지 않는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세 가지 요건을 모두 만족해야 되는데요. 그 첫 번째로는 재개발 사업, 재건축 사업 또는 소규모 재건축 사업의 사업 시행 인가일 이후 대체주택을 취득하여 1년 이상 거주할 것. 두 번째로는 재개발 사업, 재건축 사업 또는 소규모 재건축 사업의 관리 처분 계획 등에 따라 취득하는 주택이 완성된 후 2년 이내에 그 주택으로 세대 전원이 이사하여 1년 이상 계속하여 거주할 것. 그리고 마지막으로 재개발 사업, 재건축 사업 또는 소규모 재건축 사업의 관리 처분 계획 등에 따라 취득하는 주택이 완성되기 전 또는 완성된 후 2년 이내에 대체주택을 양도해야지만 비과세 혜택을 주겠다는 건데요. 자, 그림으로 다시 보겠습니다. 재개발 또는 재건축 주택을 내가 가지고 있었는데 대체주택을 하나 취득해서 팔면 이때 비과세 혜택을 주겠다는 건데요. 재개발 재건축 주택의 요건을 보시면 이 재개발 재건축 주택이 완성된 후 2년 이내에 이사해서 1년 이상 거주를 해야 되는 요건이 있고요. 대체주택의 요건은 첫 번째로는 사업 시행 인가일 이후에 대체주택을 취득하여 1년 이상 거주할 것이라고 되어 있는데, 사업 시행 인가일이라는 것은 여기 그림 보시면 아시겠지만 취득일과 관리 처분 계획 인가일 사이에 사업 시행 인가일이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사업 시행 인가일 이후에 대체주택을 취득하여 1년 이상 거주를 해야 되고요. 두 번째로는 입주권이 주택으로 완성되기 전에 대체주택을 양도하거나 또는 완성된 후 2년 이내에 대체주택을 양도하면 비과세 혜택을 주겠다는 건데, 이때 보유기간 2년과 거주기간 2년의 요건은 만족할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취득 당시에 조정대상 지역이라면 거주기간 2년의 요건은 없고요. 그렇지만 대체주택의 요건은 보시면 아시겠지만 사업 시행 인가일 이후에 취득해서 1년 이상 거주를 해야 되기 때문에 2년의 요건은 없지만 1년의 거주는 필요하다라는 점 명심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제가 설명드린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혹시 여러분 중에 조합원 입주권 비과세에 대한 상담이 필요하신 분은 저희 댓글창 메뉴에 상담 양식이 있으니까 작성하시면 저희가 연락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